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팁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0일 오후 5시 24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긴급하게 좀 방송을 하나 해드렸죠. 지금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화이자에서 개발한 게 90% 정도의 효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180도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방송을 미리 보셨던 분이라면 코로나 수혜주로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진단 키트주나 혹은 백신 개발주를 갖고 계셨던 분은 오늘 좀 피신을 좀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또 제가 또 성급히 들어가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처럼 저렇게 갭 상승 후에 파란색 음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성급히 들어가지 말자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 내내 천천히 분할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2452 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1.22% 마이너스에 가서 840은 지켰습니다. 840을 지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큰 하루였습니다. 미국이 어제 시초가 다우가 6%까지 올랐다가 이제 좀 음봉을 내면서 꺼졌고요. 나스닥은 언택주들이 많아서 좀 떨어졌고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기대를 했는데 조금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오후에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무려 2년 5개월 만에 2450포인트를 탈환했습니다. 일단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온에도 불구하고 성장주 약세가 추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성장주 약세는 좀 오버해서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온이 되는데 왜 성장주 약세냐면 백신이 개발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성장주는 약세가 아닐까, 금리가 언젠가 오를 테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건 좀 오버 페이스고요. 절대 그럴 일 없고,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백신이 개발된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투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일단 유동성 장세는 곧 막을 내린다. 그럼 유동성 장세 다음에 뭐냐? 이제 실적 장세가 됩니다. 실적 장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와 부동산 모든 실무 자산이 올라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바뀌는 그 구간을 지금 사람들이 좀 회피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약세가 추가 상승을 제한했는데 이것은 다시 되돌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IMF 때 20% 가까이 금리 갔었고, 미국도 예전에 6%, 7%까지 5%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못 올립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이라서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런 대륙이 몇 개 더 생기지 않는 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전 지구가 저성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지구가 하나 더 생기지 않는 한 화성을 빨리 탐험해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옛날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낮은 그 한도 내에서 또 조금 금리를 올릴까봐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성장주가 앞으로도 대세가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 언택 관련주에 시비가 엇갈렸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항공하고 레저, 유통, 의료 강세였고요. 인터넷 또 게임주들이 약세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제는 하차할 때가 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 글로벌 성장주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바이오하고 IT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까지도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은 좋지만 그래도 일단 수급이 좀 꼬였네요. 그래서 진단 키트주, 또 헬스케어주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 관련 일부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시장 종합 상황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544개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은 300개가 좀 안 되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많으니까 상승은 580개였는데 하락은 한 700개 가량 되네요. 성장주들이 많은 코스닥이 오늘 당연히 약세였습니다. 외국인 보자면 아직까지 지금이 방송 녹화하는 시간이 5시 30분이라서
시외가 다 끝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이제 비슷할 겁니다. 외국인은 거래소에 1,600억가량 샀고요. 코스닥은 1,900억가량 팔았습니다. 선물은 역시 그래도 확대를 했네요. 그리고 콜 옵션 보면 콜 옵션은 이제 다시 선물로 상방으로 좀 회귀했고요. 풋 옵션도 상방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1는 1115원 10전으로 어제보다 1원 20전 올랐으니까요. 계속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환율 한번 보실까요? $1 환율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1110원을 탁 깨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게 상승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시장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으로 끝났고요. 삼성전자 우는 그래도 0.91% 500원 올라서 끝났습니다. 1% 가까이 올랐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우선주의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꼭 사시고 싶으면 삼성전자 우를 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택 관련주들 빠졌으니까 코스피에는 원택 관련주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금융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화학 쪽에서는 SOL을 오늘 많이 담았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많이 담았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좀 빨간색이 많죠. 이제 서비스 업종이 좀 빠졌습니다. 당연히 이거 인터넷 서비스 업종들, 게임,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4~5%씩 계속 빠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이제 회피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파란 게 더 많죠. 일부 빨간 것들은 보세요. 빨간 것들, 일부 빨간 것들은 전부 다 화이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종목들만 좀 빨갛고요. 전수 팔았습니다. 제넥신도 많이 빠졌고 여기는 시젠 진단키트 주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스닥은 성장주가 많으니까 이게 좀 파랗게 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컨택 가치주 관련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요건 제가 캡처를 받아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 끄고 나중에 이걸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보셔야 될 종목들이니까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관심 종목이 추가하셔서. 일단 이 시장의 선택은 여행주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투어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 많이 조정을 받다가 이제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가 갭 상승해서 음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내도록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 투어 똑같습니다. 다들 노란 풍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이 항공주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항공주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은 아직도 골치 아프니까 그죠? 그래서 대한항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관 외국인 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도 외국인 기관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도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대한항공 계속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갭 상승해갖고 처음에 시작을 14.91%로 시작했다가 고가는 23%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또 저가는 11% 갔다가 저가는 10%까지 갔다가 종가 11%에 끝났죠. 좀 조정 받아야지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카지노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카지노 중에는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를 선택했는데 일단 수급상으로는 기간 매수가 많고 외인까지 같이 거들어준 파라다이스가 좋아 보이네요. 이것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다들 살아나고 있죠. 계속 유심히 봐주셔야 되고요. 조선해양플랜트는 왜 끄집어냈냐면 조선해양플랜트 역시 그것도 컨택 관련주죠.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배를 많이 좀 만들어 달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조선해양플랜트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흐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부터 지금 기관 의미 있는 흐름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특히 삼성중공업 또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대우, 조선해양 이렇게 3개 봐주시면 되는데요. 흐름상으로는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좋고요. 두 번째가 삼성중공업, 세 번째가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이 운명이니까요. 같은 운명이니까 뭘 들어도 상관없는데 대장주 들어가는 게 낫겠죠. 대장주라면 당연히 뭐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주는 이제 백화점도 코로나 19에 피해 주니까요.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위에 카지노 면세점에도 있었죠. 그리고 롯데백화점, 대구백화점은 다른 또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의복에서 특히 아웃도어 쪽. 그때까지 뭐 밖에도 못 나가고 하니까 뭐 아웃도어도 잘 안 사고 한데 이제는 아웃도어 쪽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때까지 보복 소비를 하니까 못 샀던 아웃도어도 좀 살 거다 싶어서 휠라, 홀딩스, 영원무역, LF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히트부터 시작하고 제가 조금 계속 턴한다는 저 빅히트는 아직도 저는 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밸류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장주의 빅히트가 지금 기관 매수부터 외국인 순매수까지 프로그램 매수까지 받쳐주니까 이제 턴해서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상장가를 회복하려고 막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JYP 또 이 YG 엔터테인먼트, SM 모두 좋죠. 요것들은 이제 지금 온택 관련주로서 또 조금 피해를 봤죠. 공연 같은 걸 해야 얘네들이 또 돈을 많이 버는데 아무래도 공연 못하니까 조금 더 음반만 팔았죠. 그러다 이제 공연까지 시작하면 또 새로 매출이 좋아지지 않을까,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극장은 진짜 얘네들은 뭐 망할 뻔했었죠. J 컨텐츠리 메가박스 가지고 있죠. CJ, CGV 이거 얘기할 거고요. 요 두 종목 정도는 이제 물론 이게 급하게 지금 사야 될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됐고 아직 3상 중간 발표기도 하고 중간에 또 어떻게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바로 다 맞고 내일부터 바로 그냥 정상적인 생활, 코로나 이전 생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신 맞고 이러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지금부터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종목을 넣고 서서히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주가가 꼭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꼭 후를 반영을 하잖아요. 주가는 작년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이제는 작년 실적은 이미 PBR로 나타나 있지만 퍼는 무관합니다. 그렇죠? 작년 전작년 실적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건 재산으로 쌓여 있을 뿐이고 앞으로의 주가는 앞으로의 실적과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이제 오프라인 극장들도 많이 찾게 되겠죠. 저 역시도 이제 극장 간 지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극장주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캡처 받아서 방송 마친 후에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지금 컨택주들 제가 언급했던 이 종목들은 급하게 사실 거 없습니다. 이거 시간을 천천히 두고 사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언택으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던 종목들은 빨리빨리 처분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는 그쪽으로 센티멘탈과 모든 게 하향세니까요. 그쪽은 빨리 처분하시되 이 가치주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충분하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은 밥은 급하게 체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요. 내일도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